부산의 하늘은 늘 그렇듯 흐렸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 안은 키보드 소리와 복사기의 윙윙거림으로 가득했다. 한준식은 창가 자리에서 조용히 엑셀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가 일하는 회사는 일본 본사를 둔 다국적 물류기업의 한국지사였다. 10년째 근무 중이지만 여전히 그는 본사 사람이 아닌 지방 직원으로 불렸다. 아무도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뉘앙스는 모든 회의와 이메일 사이에 스며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커피잔과 잔잔한 빗방울이 비치는 작은 캘린더가 놓여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팀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도 본사에서 자료 수정 요청이 왔대요. 또 기준이 바뀌었답니다. 모두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한준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본사의 요구는 언제나 정확하지만 비현실적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젊은 동료 박도윤이 다가왔다. 선배, 진짜 웃기지 않아요? 우리 의견은 한 번도 반영되지 않잖아요? 준식은 미소만 지었다. 본사는 본사야. 우린 그냥 현장일 뿐이지. 그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모니터 속 표에는 수많은 수치가 있었지만 그 숫자 뒤에는 누군가의 고생과 침묵이 숨어 있었다. 점심시간, 그는 구내식당 대신 근처 카페로 향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골목 끝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에는 트럭들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노트를 꺼내 메모를 시작했다. 물류 흐름, 지역별 비용 격차, 개선 포인트,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닌 스스로의 정리를 위한 기록이었다.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팀 단체 채팅방이었다. 새로운 일본인 이사가 다음 주에 부임한대요. 본사 직속이라고 하네요.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묘하게 식었다. 준식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무게가 내려앉았다. 또 한 명의 본사 사람이 오는 것이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사무실의 불빛은 하나둘 꺼졌다. 하지만 준식은 자리를 지켰다. 그는 메일함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폴더 하나를 열었다. 서울 프로포설 2016 본사와 처음 협업했던 시절의 자료였다. 그 안에는 자신이 작성했던 제안서가 있었다. 그러나 그 문서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다. 대신 일본 본사의 중간 관리자의 이름이 대표로 올라가 있었다. 그 순간 떠오른 것은 분노가 아니라 공허함이었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낡은 사무실의 조명보다 더 희미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다. 가치란 누가 정하는 걸까?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밤 9시, 빗소리가 점점 굵어졌다. 그는 노트를 닫고 가방을 들었다. 아무도 없는 복도를 걸으며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발걸음이 천천히 울렸다. 그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알림음이 울렸다. 내일부터 본사 검토 회의 준비 시작. 메시지를 확인한 준식은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피로도, 체념도 아닌 묘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번엔 다르게 하자. 그의 속삭임은 빗속으로 흩어졌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 공기가 이상하게 팽팽했다. 새로운 일본인 이사 모리켄지가 첫 출근하는 날이었다. 모두가 책상을 정리하고 넥타이를 매만지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듯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날카로운 안경테, 일정한 걸음, 그리고 냉정한 미소.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모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그는 회의실로 향하며 말했다. 이 지사의 성과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본사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군요. 앞으로 더 국제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직원들의 표정이 굳었다. 국제적인 관점이라는 말은 곧 지방 수준이라는 뜻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모리는 빠르게 화면을 넘겼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다. 숫자, 그래프, 일본식 보고 체계. 그러나 그는 발표 중간에 이렇게 말했다. 특히 현지 직원들은 본사의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레 한준식에게 향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리는 질문을 받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자 그는 자, 그럼 이 자료를 토대로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라고 말하곤 바로 나갔다. 동료들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도윤이 속삭였다. 저 사람 첫날부터 기선제압이네요. 준식은 짧게 웃었다. 그냥 하는 일이지. 퇴근 무렵 모리는 우연히 준식의 자리 앞에서 멈췄다. 한씨, 이 파일의 로컬 데이터 구조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식이 조용히 일어나 다가갔다. 이 부분은 지역별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합산이 어렵습니다. 모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금세 말을 덧붙였다. 그러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방식은 본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훨씬 정교하죠. 준식은 말없이 모니터를 바라봤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이름 대신 로컬 오퍼레이터로 저장된 폴더명을 봤다. 아무도 그걸 고치지 않았다. 밤이 되자 그는 퇴근 후 카페에 들렀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파일을 열었다. 화면 속 복잡한 표를 바라보며 그는 연필로 조용히 수식을 적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본사는 시스템으로 판단하고 우리는 사람으로 움직인다. 그 문장은 그에게도 낯설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울림이 일었다. 그날 밤 그는 매일 초안을 작성했다. 제목은 프로세스 효율화 제안. 보내지는 않았다. 그는 저장 버튼만 누르고 노트북을 닫았다. 창밖의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 반사된 불빛은 잔잔했지만 단단했다. 그의 손끝에서 멈춘 커서 위로 미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무가치하다 말하던 그들의 기준을 내가 바꾸면 되지. 회의실의 공기가 묘하게 눌려 있었다. 새로 부임한 모리 이사가 본사와의 화상회의를 주도하고 있었다. 벽 한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속에서 일본 도쿄 본사의 간부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이번 분기 실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리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그의 손끝은 리모컨을 눌렀고 화면에는 그래프가 빠르게 바뀌었다. 한준식은 회의 테이블의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메모장을 펴고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 현지 데이터 담당 한씨,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리의 말이 끝나자 시선이 쏟아졌다. 준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예, 이 수치는 지역 물류 흐름의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모리가 끊었다. 아, 그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사 측에서는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미소는 예의 바른 듯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무시가 있었다. 스크린 너머의 일본 본사 임원들이 가볍게 웃었다. 준식은 아무 표정 없이 펜을 들었다. 손끝이 종이를 눌렀다.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귀에 오래 남았다. 회의는 계속됐다. 본사의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렸다. 지역의 판단보다 본사의 기준을 우선으로. 보고 형식은 일본식으로 통일. 화면 속 목소리가 이어질수록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모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말을 받아 적었다. 현지 직원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회의가 끝나자 모리는 짧게 말했다. 오늘 논의된 사항은 본사 방침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뒤 회의실에는 길게 한숨만 남았다. 동료 최 과장이 낮게 말했다. 우린 회의에 참가한 게 아니라 그냥 통역된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준식은 노트를 덮었다. 문을 나서며 잠시 뒤돌아봤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 스크린 속의 마지막 프레임, 도쿄 헤드쿼터스 커넥티드. 그 문구가 꺼지며 불빛이 사라졌다. 그날 오후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회의록을 정리했다. 문장을 읽을수록 마음이 조용히 식어갔다. 본사 기준으로
조정, 지역 단위, 의견 생략. 모든 문장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현지는 단지 수집 기록일 뿐이다. 그는 천천히 메일을 열었다. 제목, Notice, Regional Workflow Simplification. 발신자, 켄지 모리자이 토쿄 HQ.jp. 본문에는 단 한 줄.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합시다. 준식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모니터를 껐다. 그날 밤 회사 옥상에 올라가니 바람이 차가웠다. 도심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는 난간에 손을 올려놓았다. 효율이라. 사람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커피 머신의 소리조차 작게 들렸다. 모두가 전날의 회의를 잊으려는 듯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한준식은 평소처럼 일찍 출근해 자리에서 데이터를 검토했다. 모니터 속 숫자들이 깜박이는 사이 그의 손가락은 무심히 움직였다. 한 선배, 옆자리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그 회의 진짜 좀 심했죠? 준식은 잠시 멈췄다. 괜찮아. 단 한마디뿐이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오래된 단련이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가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준식은 홀로 남았다. 책상 위에는 회의록과 수정 요청 메일이 쌓여 있었다. 그는 메일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현지 기준 삭제, 본사 형식으로 변환, 현장 검토 불필요 같은 단어들이 반복됐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수정 파일을 열었다. 화면의 표를 다시 정렬하고 문장의 형식을 본사 스타일로 바꿨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은 그대로 두었다. 현장 판단에 따른 데이터 조정 필요. 그는 그 문장을 지우지 않았다. 그것만이 그가 지켜낼 수 있는 작은 존엄 같았다. 오후 회의에서 모리는 그 문장을 보고 말했다. 이건 삭제하세요. 본사 승인 없이 지역 판단을 언급하면 곤란합니다. 준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문장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퇴근 무렵 모리가 다가와 말했다. 한씨 본사에서는 객관적인 수치를 원합니다. 감정은 보고서에 필요 없습니다. 준식은 조용히 대답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가 자리를 떠나자 도윤이 다가와 속삭였다. 왜 그냥 참아요? 계속 저렇게 하면. 준식은 모니터를 바라본 채로 말했다. 참는 게 아니라 보는 거야. 조용히 보면 언젠가 틈이 보여. 밤이 깊어갈수록 사무실엔 몇 명만 남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손끝이 멈추지 않았다. 모든 보고서를 하나로 묶으며 그는 데이터를 새로 정리했다. 본사의 계산식에는 없던 세부 항목들을 추가했다. 비용, 시간, 현장 변수. 그는 그것을 노이즈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저장했다. 파일을 닫고 일어섰을 때 창문 밖에는 비 대신 바람이 불고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미묘하게 웃었다. 말하지 않아도 진실은 숫자 속에 있다. 그 주 금요일 본사에서 새 프로젝트 계획서가 도착했다. 제목은 동남아시아 물류망 확장 전략. 모리 이사는 회의실에 팀 전원을 불러 모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본사에서 직접 지시한 겁니다. 우리 지사는 지원 역할에 집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스크린에 띄워진 문서에는 복잡한 노선도와 비용 계획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한준식은 첫 페이지를 보자마자 이상함을 느꼈다. 수치가 실제 운송 경로와 맞지 않았다. 본사는 항만 비용과 세관 지연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다. 모리는 발표를 이어갔다. 우리의 임무는 이 계획을 지역 데이터로 보완하는 겁니다. 단, 본사 기준은 수정 불가입니다. 그는 수정 불가라는 말을 강조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준식도 조용히 메모를 했다. 회의가 끝나자 도윤이 다가왔다. 선배, 저 데이터 맞아요? 준식은 낮게 말했다. 아니, 틀렸어.
하지만 지금은 말해도 소용없어. 도윤은 답답한 듯 입을 다물었다. 준식은 노트를 덮으며 창밖을 보았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본사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일본어로 작성된 계산표에는 수많은 항목이 있었지만 몇몇 단어가 그를 멈추게 했다. 가정치, 지하 딩지, 실제 값이 아닌 임시 수치였다. 그는 무심히 웃었다. 이걸 실제 계획이라 부르다니. 퇴근 후에도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회의실 불이 꺼진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계산기를 두드렸다.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새로 돌렸다. 결과는 달랐다. 본사 안보다 비용이 23%더 높았다. 현실이었다. 그는 보고서 한 장을 출력했다. 맨 아래에 작게 썼다. 추정치는 편리하지만 현실은 항상 복잡하다. 그리고 그것을 서랍 안에 넣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모리는 본사 화상회의에 연결했다. 일본 본사에서 다음 단계 검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일부터 본사 담당자들이 직접 방문할 겁니다. 직원들이 술렁였다. 본사 사람이 직접 온다는 것은 곧 점검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도윤이 물었다. 선배, 그럼 우리 역할은 뭐죠? 준식은 짧게 말했다. 그냥 준비하는 거지. 언제나처럼. 그는 그날 오후 자신이 정리한 보고서를 다시 열었다. 프린터 잉크 냄새가 남아 있었다. 손끝이 종이를 스쳤다. 언젠가 이게 필요할 때가 올 거야. 본사 담당자들이 도착한 날 회사 로비는 이례적으로 붐볐다. 양복을 입은 일본인 관리자 3명이 모리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직원들은 길게 서듯 두 줄로 섰다. 그 장면은 마치 의식 같았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내부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다. 테이블 위에는 이름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그중 한준식의 이름은 없었다. 그는 회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윤이 속삭였다. 선배, 왜 빠졌어요? 준식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난 데이터만 정리하면 돼.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모니터 앞에 앉았다. 회의실 안에서 들려오는 일본어 단어들이 희미하게 퍼졌다. ROI, Schedule Delay, Local Risk. 그 단어들 속에는 현지의 현실이 없었다. 1시간 후 회의실 문이 열렸다. 모리가 나와 직원들에게 말했다. 회의는 잘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일본식 관리 시스템을 시범 적용합니다. 모두가 놀랐다. 그는 덧붙였다. 세부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흩어지자 준식은 잠시 그 자리를 지켜봤다. 그때 본사 담당자 중 한 명이 무심코 말하는 것을 들었다. 현지 인력은 단순 지원이면 충분하다. 본사에서 방향을 정해야지. 모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식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남아 로그 데이터를 검토했다. 새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메모장에 한 줄을 썼다. 본사의 질서는 완벽하지만 현실의 길은 울퉁불퉁하다. 그는 파일 이름을 Local Reality V1이라 저장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반항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기록이었다. 밤이 깊자 모리가 다시 나타났다. 한씨, 아직 퇴근 안 했어요? 데이터 정리 중입니다. 모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사는 방향을 이미 정했습니다. 준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방향이 맞더라도 지도에 길이 없으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모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도 우리는 지시를 따라야 하죠. 모리가 떠난 뒤 준식은 노트북 화면을 껐다. 창밖에 불빛이 반사되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속삭였다. 언젠가 그 길이 막히면 그들은 지도를 다시 볼 거야. 본사에서 보낸 메일은 일본어로 되어 있었다. 제목은 대부분의 직원들은 번역기를 켰지만 기술 용어가 많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 모리 이사는 이건 단순한 통합 보고 절차입니다. 내일부터 적용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준식은 화면 속 단어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Flow Integration이 아니라 Cost Flow Adjustment. 의미가 달랐다. 단순 결합이 아니라 조정이었다. 즉, 본사의 재무 체계를 현지에 그대로 덮어씌우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도 전에 회의는 이미 끝났다. 그날 오후 새 양식이 내려왔다. 복잡한 수식과 표식이 빼곡한 파일이었다. 도윤이 난감한 얼굴로 물었다. 선배,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준식은 파일을 스크롤하며 말했다. 일단 지시대로 해보자. 하지만 계산 결과를 따로 저장해두어. 며칠이 지나자 문제가 나타났다. 보고서 수치가 맞지 않았다. 매출은 증가로 나오지만 실제 창고 물류는 감소했다. 본사의 알고리즘이 현지 환율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탓이었다. 직원들이 당황하자 모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데이터 입력이 잘못된 겁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준식은 조용히 노트를 열었다. 계산 과정을 한 줄씩 다시 써 내려갔다. 환율 1.3배, 세관 지연율 7%. 그는 눈을 좁히며 계산기를 눌렀다. 오류는 시스템이 아니라 모델 자체에 있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모리가 준식의 자리로 왔다. 한씨, 혹시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준식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본사 수식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아마 현실이 본사 기준과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모리는 잠시 멈췄다가 웃었다. 현실이 틀렸을 수도 있죠. 그 말에 준식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깊었다. 현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 외면할 뿐이죠. 모리는 그 말에 잠시 말이 막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떠났다. 밤이 되자 사무실에는 빗소리만 들렸다. 준식은 창가에 앉아 새 파일을 열었다. Local Correction .xlsx. 그는 모든 수치를 다시 정리했다. 창고별, 항만별, 환율 기준별로 구분했다. 데이터는 차갑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그는 고개를 들었다. 컴퓨터 화면에 푸른빛이 얼굴을 비췄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틀린 건 사람의 판단이지 수식이 아니야. 그는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따라 흘렀다. 그가 남긴 흔적은 오직 파일 이름 하나뿐이었다. Truth V1. 다음 주 월요일 본사 시스템이 정식으로 가동되었다. 새로운 보고 양식, 새로운 승인 절차, 새로운 통화 단위. 직원들의 모니터는 숫자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 숫자들은 실제 현장의 리듬과 맞지 않았다. 창고에서는 물량이 줄고 배송 지연이 늘어났다. 하지만 보고서는 모든 지표가 성공적이라고 표시했다. 모리 이사는 회의에서 말했다. 보시다시피 본사 시스템은 효율적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굳어 있었다. 한준식은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오래 머물렀다. 퇴근 후 그는 물류 창고로 향했다. 어둑한 조명 아래 트럭 기사들이 피곤한 얼굴로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오늘 출하량이 줄었네요. 그가 묻자 관리자가 말했다. 시스템이 승인 속도를 늦춰서요. 보고서엔 다 처리된 걸로 뜨지만 실제로는 반도 안 끝났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데이터를 이용해 거짓을 만든다. 다음 날 그는 사무실에서 새 로그를 열었다. 승인 시간과 실제 출하 시간의 차이를 비교했다. 평균 42분. 시스템은 효율을 보여주기 위해 자동으로 시간을 보정하고 있었다. 보고서 속 성공은 착시였다. 준식은 조용히 보고서를 수정했다. 본사 서버로 전송되기 전 한 줄을 추가했다. 실제 출하 지연 평균 42분. 그 문장은 작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이 언젠가 진실을 드러낼 씨앗이 될 거라 믿었다. 오후가 되자 모리가 불쑥 다가왔다. 한씨,
보고서에 없는 항목을 왜 넣었습니까? 준식은 담담하게 말했다. 현장의 시간입니다. 본사는 그런 세부 항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사는 현실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둘 사이의 공기가 잠시 멎었다. 모리는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삭제하세요. 준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파일을 닫을 때 그는 사본을 남겼다. 이름은 Delay Record. 밤이 되자 사무실에는 불빛이 몇 개만 남았다. 도윤이 말했다. 선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준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모니터를 끄며 말했다. 누군가는 기록해야 해. 진실은 조용히 남아야 하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비가 내리던 수요일 아침, 회사 전 직원에게 긴급 공지가 내려왔다. 제목은 본사 긴급 화상회의 소집. 메일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데이터 불일치 원인 보고 필요. 모니터 앞에서 모두가 침묵했다. 보고서는 성공적이었는데 본사는 이미 무언가를 알아챈 듯했다. 회의실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모리 이사는 새 정장을 입고 서류를 정리했다. 오늘 회의에서 본사에 잘 설명해야 합니다. 현지의 실수로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누군가는 작게 숨을 삼켰다. 정시가 되자 화면이 켜졌다. 도쿄 본사의 회의실이 비쳤다. 카메라 너머로 일본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중앙의 상무가 입을 열었다. 데이터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지사의 보고와 실제 물류 흐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시죠. 모리는 바로 대답했다. 일시적인 입력 오류입니다. 이미 수정 중입니다. 상무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문서의 승인 시간은 왜 동일합니까? 화면에 확대된 로그가 나타났다. 실제 시간과 보고 시간의 차이가 선명히 보였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건 시스템 자동 보정인데. 하지만 아무도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그때 상무가 말했다. 보고서 작성 담당은 누구입니까? 모리가 머뭇거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현지 데이터 관리자인 한준식 씨입니다. 시선이 한순간 그에게 쏠렸다. 준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제가 정리했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상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준식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본사 시스템이 현지 출하 시간을 자동으로 보정합니다. 실제보다 빠른 것으로 기록됩니다. 저는 그 차이를 별도로 표기했습니다. 상무가 잠시 침묵했다. 별도 표기. 준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 부분은 보고서 전송 전 삭제되었습니다. 모리의 얼굴이 굳었다. 상무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모리 이사, 그건 사실입니까? 모리는 입을 다물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상무가 낮게 말했다. 부산지사의 데이터는 일단 보류합니다. 추후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리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한씨, 본사 회의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부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면 곤란해요. 준식은 조용히 대답했다. 외부가 아니라 우리는 같은 회사입니다. 그 말에 누군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공기 속에서 미묘한 균열이 일어났다. 그날 밤 그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다. 창밖에 비가 멎고 유리창에 희미한 불빛이 비쳤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한 문장을 남겼다. 진실은 언제나 시스템보다 오래 남는다. 회의 다음 날 회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누구도 전날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본사에서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 사무실이 술렁였다. 도윤이 화면을 보고 속삭였다. 선배, 이름이. 준식은 침착하게 말했다. 괜찮아. 잠시 후 모리가 그의 자리로 왔다. 본사에서 요청한 겁니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준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시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준식은 회의실로 불려갔다. 화면 속에는 본사 감사팀의 얼굴들이 있었다. 통역이 연결되자마자 질문이 쏟아졌다. 보고서 수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사 시스템 외에 별도 데이터를 관리한 이유는요? 준식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시스템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실제 기록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본사에는 없는 항목이지만 데이터의 일관성이 높군요. 직접 검증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할 겁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확신이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모리가 그를 따로 불렀다. 한 씨,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본사에서 오해하면 어떻게 하죠? 준식은 조용히 말했다. 오해가 아니라 이해를 바란 겁니다. 모리는 한숨을 쉬었다. 본사에서는 이미 당신을 조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조사받는 건 익숙합니다. 다만 진실이 남는 게 더 낯설 뿐이죠. 밤이 되어 사무실이 비워졌다. 그는 혼자 노트북을 켜고 감사팀이 요청한 데이터를 정리했다.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화면 속 수치가 하나씩 빛났다. 그 빛은 희미했지만 그에게는 명확했다. 잠시 뒤 메일 알림음이 울렸다. 발신자 아우디테 토쿄 HU.JP 내용은 짧았다. 자료 검토 후 추가 미팅을 요청드립니다.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었다. 천장의 불빛이 눈부시게 내려왔다. 창문 밖 바람이 불었다. 도심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불려가게 되는군. 그 말에는 두려움보다 차분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메일을 닫고 노트북을 덮었다. 이제 그의 침묵이 본사로 전달될 차례였다. 일주일 후 본사 감사팀이 직접 부산지사로 내려왔다. 정장 차림의 3명이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섰다. 사무실 전체가 긴장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키보드를 두드렸고 공기 속엔 얇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준식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다. 감사팀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한 씨, 이쪽으로 오시죠. 그는 노트를 들고 천천히 회의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사무실의 소음이 사라졌다. 감사팀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이게 당신이 작성한 자료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본사 시스템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본사 시스템이 현장 변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팀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당신은 본사보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노트를 펼쳐 한 장을 보여주었다. 거기엔 항만별 지연 시간, 차량별 연료 단가, 그리고 세관 대기일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시스템에 없는 항목입니다. 감사팀장이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존재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감사팀장은 페이지를 넘기며 손끝으로 종이를 눌렀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이 데이터는 실제 수치와 맞네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몇 시간 뒤 감사팀은 모리 이사와 별도로 회의를 진행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일본어 단어들이 공기를 묘하게 흔들었다. 검증, 오류, 책임. 그 단어들이 지나갈 때마다 모리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다. 회의가 끝나자 모리는 준식을 불렀다. 한 씨, 당신 덕분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사에서 자료를 다시 요청했어요. 직접 보고 싶답니다. 준식은 고개를 들었다. 그럼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모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본사에서 당신에게 직접 연락할 겁니다. 준비하세요. 그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준비는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회사에 혼자 남았다. 모니터 불빛만이 사무실을 비추었다. 파일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그는 이름을 바꿨다. Audit Report B2.
에비던스 로그, 파일 속의 숫자들이 조용히 움직였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였다. 새벽 3시 화면이 마지막으로 깜빡였다. 저장이 완료되자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흐릿하게 빛났다. 그는 낮게 말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읽느냐가 문제다. 그 말은 아무 데도 닿지 않았지만 그 자신에게는 충분했다. 며칠 뒤 본사에서 공식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 메일은 짧았다. 자료를 검토 중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은 형식적이었지만 사무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모리는 오전 회의에서 말했다. 이제 모든 보고 절차는 본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 판단은 금지합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불안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본사는 이미 무엇을 봤다. 회의가 끝난 후 준식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노트를 폈다. 그는 보고서 사본을 한 장 인쇄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 종이는 아무런 색깔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무게가 느껴졌다. 점심시간 도윤이 다가와 말했다. 선배, 본사에서 보고서 봤다면서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지. 그래도 뭔가 달라지겠죠? 그는 커피를 들며 말했다. 달라지는 건 늘 느리게 오지. 그날 오후 본사 대표 전화가 울렸다. 모리가 받았다. 네, 모리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준식을 바라봤다. 본사에서 당신에게 직접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화상회의는 오늘 밤입니다. 준식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하겠습니다. 그가 떠나자 사무실 안이 술렁였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 8시 회의실에 불이 켜졌다. 스크린에 본사 임원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화면 중앙의 남자가 말했다. 한준식 씨, 당신의 보고서는 확인했습니다. 매우 정교하더군요. 단 하나 묻겠습니다. 왜 이 자료를 굳이 제출했습니까? 준식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보고는 의무지만 진실은 선택이니까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말은 화면 너머로 천천히 새우며들었다. 본사 임원이 다시 물었다. 본사 지시와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실이 그보다 복잡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화면 속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이 보고서 별도로 검토합시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다. 모리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들고 나갔다. 도윤이 다가와 물었다. 선배, 방금 그 말 일부러 하신 거예요? 준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은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거든. 그는 노트를 덮고 자리에 앉았다. 커서가 깜빡이는 모니터 위에는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다. 보고는 끝났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남았다. 이틀 뒤 사무실 전체를 울리는 메일, 알림음이 동시에 울렸다. 제목, 모두의 시선이 한순간에 그의 자리로 향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 진짜 본사에서 연락 온 거예요? 준식은 모니터를 천천히 스크롤하며 말했다. 그런가 봐. 메일의 내용은 간결했다. 본사 경영진 회의에 직접 참석해 주십시오. 귀하의 분석 보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발신자는 CEO 직속 비서였다.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지만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 본사 경영진 회의. 그 단어들은 오래된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모리가 다가왔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 단순한 확인 절차일 겁니다. 그의 말투에는 억눌린 긴장감이 있었다. 준식은 미소를 짓지 않았다. 절차라도 가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혼자 회의실에 앉아 발표 자료를 정리했다. 모니터에는 수많은 표와 그래프가 떠 있었다. 그는 설명문 대신 간결한 문장을 넣었다. 모든 데이터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 문서는 변명이나 비난이 아닌 기록입니다. 밤이 되자 도윤이 커피를 들고 왔다. 선배, 무섭지 않아요? 준식은 컵을 받아들며 말했다.
무서울 때는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그냥 조용할 뿐이야.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에 불빛이 비쳤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수정했다. 그래프 대신 한 장의 사진을 넣었다. 창고 직원이 빗속에서 상자를 옮기는 장면이었다. 아무 설명도 없었다. 회의 전날 밤. 그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다. 문서의 글자를 다시 확인하고 파일을 압축해 USB에 담았다. 노트북을 닫으며 그는 혼잣말했다. 누군가는 이걸 보여주어야 해. 소리 내지 않아도. 새벽 공기가 창문 사이로 들어왔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에는 단 한 줄만 남아 있었다. 본사는 시스템을 보지만 나는 사람을 본다. 그날 저녁 회의실에 불이 하나씩 켜졌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연결음이 울렸다. 화면에는 도쿄 본사의 이사회실이 비쳤다. 커다란 회의 테이블, 정장을 입은 임원들, 그리고 화면 중앙에 CEO 한준식 씨.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공기가 흔들렸다. CEO가 말했다. 당신의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정확하고 세밀합니다. 본사에서도 이 정도 정밀도는 보기 어렵습니다. 준식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료를 본사 지시 없이 제출했습니까? 본사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화면 속 일본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한 명이 물었다. 당신의 의도는 본사를 비판하기 위함입니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순간 화면 너머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CEO가 말했다. 이 데이터, 우리도 몰랐던 부분입니다. 당신이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군요. 모리가 긴장된 얼굴로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CEO는 계속 말했다. 우리는 앞으로 각 지역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다. 모리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다. 준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태도입니다. 회의가 끝날 때 CEO는 덧붙였다. 서울 본사로 와주십시오. 직접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사무실은 정적에 잠겼다. 모리가 말을 꺼냈다. 본사에서 직접 부른다니 축하해야겠네요. 준식은 천천히 노트를 닫았다. 축하보다 이제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다. 유리창에 그의 얼굴이 비쳤다.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혼잣말했다. 본사가 나를 불렀지만 사실은 그들이 진실을 부른 거야. 서울 본사 화상 회의가 끝난 다음 날 부산지사는 이례적으로 조용했다.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프린터 소리만이 공간을 메웠고 모리 이사는 하루 종일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한준식은 평소처럼 출근해 자리에 앉았다. 주변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인사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깊게 숙였고 그를 부를 때마다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늘 그랬듯이 컴퓨터를 켜고 데이터 정리를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모리가 그의 자리로 왔다.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건 본사에서 온 문서입니다. 그는 조용히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모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한씨, 어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준식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별 말씀을요? 모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본사에서 내게도 질문이 왔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시스템 문제라고 했죠. 그게 내 역할이니까. 준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역할이 사람보다 앞서는군요. 그 말에 모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작게 말했다. 당신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준식은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본사 직인으로 찍힌 문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서울 본사 자문위원으로 임명합니다. 그는
종이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감사합니다. 모리가 물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는 천천히 말했다. 조용하네요. 그게 다입니다. 모리는 웃으려 했지만 웃지 못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흔치 않아요. 준식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흔하지 않다는 건 그동안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뜻이죠. 모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대신 묘한 부끄러움이 비쳤다. 퇴근 무렵 모리는 준식의 자리 앞에서 멈췄다. 한씨,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죠? 본사에서 직접 연결된 보고라. 당신이 없으면 더 조용할 것 같아서요. 준식은 짧게 미소 지었다. 그 조용함이 오래가면 좋겠네요. 그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창문 밖으로 석양이 비쳤다. 빛은 붉었지만 공기는 차가웠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소리가 사라질 때 진짜 대화가 시작된다. 그 주 금요일 본사에서 공식 문서가 도착했다. 봉투에는 도쿄 본사 로고와 CEO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제목: 서울 본사 자문위원 위촉. 사무실이 술렁였다. 도윤이 화면을 보며 말했다. 선배, 진짜네요. 본사에서 직접 보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리 이사는 잠시 후 그의 자리로 왔다. 본사에서 바로 연락이 올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는 잠시 모리를 바라보다 말했다. 축하는 본사에 해주세요. 그들이 처음으로 들었으니까요. 모리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준식은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다. 오래된 서류, 낡은 펜, 커피 얼룩이 남은 컵. 모든 것이 익숙했다. 도윤이 물었다. 선배, 서울 가시면 다시 못 보겠네요. 언젠가는 다시 오겠지.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조용한 사람이 여전히 조용하겠지. 퇴근 시간 직전 모리가 마지막으로 다가왔다. 한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준식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모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손을 내밀었다. 실은 나도 당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악수를 받으며 말했다. 배움은 조용한 사람 곁에서 일어나죠. 둘의 손이 맞닿은 순간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어떤 이해가 있었다. 밤이 되어 사무실 불이 꺼질 때 준식은 마지막으로 한 번 뒤돌아봤다. 텅 빈 자리들, 반쯤 열린 창문, 그리고 아직 식지 않은 커피 냄새. 그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모리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진실은 더 선명해진다. 그는 문을 닫았다. 복도 불빛이 길게 늘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낮게 속삭였다. 이제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 일의 소리가 들리겠지. 그 말은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확신이 있었다. 서울 본사로 출근한 첫날, 한준식은 회색 양복을 입고 천천히 정문을 걸어 들어갔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유리 건물은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출입구 앞에서 안내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한 자문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그는 짧게 인사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차분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의 공기가 달랐다. 본사 직원들이 서류를 들고 분주히 오가다가 그를 발견하자 순간 멈췄다.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분이 부산 데이터 담당자였대. 그 말에 또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자문위원이라잖아. 그는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걸음은 일정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지나갈 때마다 복도의 공기가 조용히 갈라졌다. 인사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췄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허리를 숙였다. 회의실 앞에 도착하자 도쿄 본사에서 파견된 임원이 그를 맞았다. 한씨,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임원은 손을 내밀었다.
악수는 짧고 단단했다. 회의실 안에는 여러 부서의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새로운 통합 정책이 논의되고 있었다. 화면에 띄워진 제목은 누군가 말했다. 이건 한 자문위원의 분석 덕분입니다. 그 순간 조용한 박수가 퍼졌다. 모리 이사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머뭇거리더니 정중하게 인사했다. 한 자문위원님, 반갑습니다. 준식은 고개를 숙였다. 모리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임원이 말했다. 본사에서 다음 분기 컨설팅 프로젝트를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현장 중심으로요. 당신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보는 건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그 안의 사람들입니다. 임원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길 본사 건물의 복도를 걸을 때 모든 시선이 그를 따라왔다.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존중이 복도 전체에 깔려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잠시 뒤돌아봤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어제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인정,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 그는 속삭였다. 존중은 말로 받는 게 아니라 공기로 느껴지는 거야. 서울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모리 이사가 출장차 서울 본사에 들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한 자문위원님, 모리 이사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모리는 회의가 끝난 후 그를 커피숍으로 초대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는 말없이 커피를 저었다. 요즘은 어떠십니까? 바쁘지만 조용합니다. 모리는 웃었다. 그 조용함이 그립네요.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숙였다. 사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준식은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부산에서 내가 당신을 너무 쉽게 판단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본사 사람이라는 자부심에 눈이 멀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란 걸 압니다. 준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모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사람은 때로 진실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난 그랬어요. 준식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때의 나는 말보다 침묵을 택했으니까요. 그 말에 모리는 눈을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안도가 섞여 있었다. 그래도 당신은 변하지 않았군요. 변한 건 세상의 시선이죠. 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말보다 긴 공감이 흘렀다. 창밖에는 겨울 햇살이 느리게 비쳤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모리는 손을 내밀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준식은 악수를 하며 말했다. 감사한 건 저입니다. 배움은 늘 늦게 오는 법이죠. 모리가 떠나자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남았다. 커피잔에는 식은 커피가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누군가의 후회는 또 다른 사람의 평온이 된다. 그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었다. 그는 그 사이를 조용히 지나며 속삭였다. 이제는 누구도 내 침묵을 오해하지 않겠지. 서울 본사 자문으로 임명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한준식은 매일 아침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회색빛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본사 14층 통합 전략실 문 앞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걸려 있었다. 그날 회의는 예상보다 길었다. 일본, 중국, 한국 세 지역의 관리자들이 모여 각자의 문제를 보고했다. 수십 장의 보고서가 오갔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숫자와 절차만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데이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가 빠져 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보고서는 완벽하지만 현장은 피로합니다. 숫자가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도쿄 본사 대표가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합니다. 시스템을 바꾸기보다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회의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그날 오후 그는 각 지역의 팀장들을 불러 개별 미팅을 열었다. 부산, 오사카, 상하이 세 지역의 데이터가 하나의 화면에 뜨자 그는 말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각자의 언어와 습관이 만든 흐름입니다. 효율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지만 신뢰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처음으로 본사 회의에서 침묵이 힘을 가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퇴근 무렵 도쿄 대표가 그를 불렀다. 한 자문위원, 당신의 접근 방식은 흥미롭군요. 본사에서도 이 모델을 표준화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이름을 붙인다면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소통 슈통 이오. 대표가 미소 지었다. 조용하지만 강한 이름이군요. 밤이 되자 그는 비어있는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불빛들이 흘러내렸다. 책상 위 노트에 그는 몇 줄을 적었다. 모든 시스템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그냥 벽이다. 펜 끝이 멈추자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는 내가 그 벽에 구멍을 낸 셈이겠지. 그는 천천히 웃었다. 조용한 승리였다. 몇 달 후 봄비가 내리는 아침이었다. 서울 본사의 복도는 여전히 반듯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빠르게 걸었다. 그러나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가 조용히 인사할 때 그 인사는 진심이었고 그 공기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한준식은 자신의 사무실 문을 닫고 책상 위에 메모를 정리했다. 책상 한쪽에는 본사와 각 지사의 협력 구조도가 놓여 있었다. 그가 처음 제안한 소통 프로젝트는 이제 본사 전체의 모델이 되어 있었다. 그는 문서를 닫고 코트를 걸쳤다. 부산 출장 일정이 잡혀 있었다. 비가 내리는 날의 출장은 이상하게 익숙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그는 생각했다. 이제는 그것도 나를 다르게 보겠지. 부산 지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다. 한 자문위원님, 오랜만입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들 잘 지냈죠?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잠시 사무실을 둘러봤다. 그가 예전에 앉았던 창가 자리에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다. 모니터에 비친 얼굴에는 그때의 자신이 겹쳐졌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말했다. 이 자리는 언제나 조용하죠. 직원이 웃었다. 그래서 집중이 잘 돼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래전 자신이 바라보던 풍경이었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가치는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뿐이죠. 그때 문이 열리고 모리 이사가 들어왔다. 출장차 동행한 모리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이곳은 여전히 비가 오네요. 그 비가 좋아졌습니다. 둘은 잠시 웃었다. 모리는 말했다. 당신의 조용한 방식이 결국 회사를 바꿨군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회사를 바꾼 건 침묵이 아니라 듣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죠. 퇴근 시간, 그는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접은 채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빗방울이 머리카락에 떨어졌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누군가는 나를 가치 없는 현지인이라 불렀지. 하지만 진짜 가치는 조용히 증명되는 거야. 그는 천천히 걸었다. 비가 흘렀고 도시의 불빛이 번졌다. 모든 소음이 잦아든 그 순간 그의 발걸음만이 선명하게 들렸다.